자, M은 뭐 플러스 뭐? C 플러스 D. C가 뭐? C가 뭐? 한국말로도 할 줄 알아야지. 그건 의미. 민간이 수중에 갖고 있는 돈. 그건 의미고, 명칭은 뭐였지? 현금 통화. 커런시. 현금 통화. D는 뭐? 예금 통화. 디파짓 머니. 예금 통화. M은 C 플러스 D. 자, 이제 H라는 걸 볼 거예요. H는 뭐냐? 일단 C 플러스 R. H는 C 플러스 R이다. C는 똑같겠네. 그래서 C는 똑같은데. H가 뭐냐? H. 자, 이제 본원 통화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본원 통화. 얘를 이제 하이 파워드 머니라고 해서 H라고 써요. 본원 통화. 그냥 가장 직관적으로 본원 통화가 뭐냐 했을 때, 물론 엄밀하긴 틀린 얘기지만 직관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이다.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 그걸 본원 통화라고 생각하면 돼. 중앙은행이 찍어낸 지폐, 동전 이런 거를 하이 파워드 머니, 본원 통화라고 생각하면 돼.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 아까 화폐라는 건 혹은 신용이라는 건 사실 현실에서는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 우리 한 나라 안에서 한 시점에서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이 있고 신용이라는 게 있을 텐데 뭐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신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그럴까? 그게 은행이 신용 창조를 했기 때문인데, 자, 본원 통화,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은 이 물리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리적인 그 지폐, 물리적 지폐 혹은 동전. 자, 중앙은행이 찍어내면 우리나라 경제 안에 어디 있을까? 둘 중에 하나야. 민간의 손에 있거나 아니면 은행 창고에 있거나. 다른 경우가 있어? 이 물리적인 지폐 혹은 동전은 민간 수중의 손에 있거나 아니면 중앙은행 아까 창고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중앙은행이 아니고 시중은행 창고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맞아? 다른 가능성이 있어? 다른 가능성 생각해봐. 물리적인 지폐 혹은 동전이 한 나라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장소는 민간의 손 아니면 시중은행의 창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맞아? 맞지? 선생님 손에 없는데요? 이러면 안 되겠지? 손 혹은 지갑 혹은 자기 갖고 있는 거. 자, 그러면 그걸 방금 표현한 거를 민간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은행의 창고에 있거나, 걔를 아까 뭐라고 했었지? 지급준비금이라고 했었지. 지급준비금. 그래서 민간이 손에 들고 있거나 아니면 은행의 창고에 있거나, 은행의 지급준비금. 둘 중에 하나야. 중앙은행이 찍어낸 물리적인 돈은 무조건 민간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시중은행 창고에 있거나. 시중은행 창고. 그게 시중은행 창고에 왜 있어? 지급을 준비해서 갖고 있는 돈. 지급준비금. 자, 질문. H, M 중에 뭐가 크다? H, M 중에 뭐가 크다? 왜 M이 커? 왜? 신용창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이 식 가지고 나한테 말해봐. D랑 R 중에서 뭐가? 아까 예금 1,000만 원 하면 지급준비금으로 얼마큼만 갖고 있는다고 했었지? 지급준비율이 10%면 100만 갖고 있겠지. 그래서 이게 클 수밖에 없어. 여긴 똑같이 CC가 있으니까 D랑 R을 비교했을 때 D가 클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이 이유는 뭐가? D랑 R 중에서 D가 크게 되는 거고, 사실 M이 H보다 큰 이유는 뭐 때문이야? 친구가 잘 얘기한 것처럼 부분 지급 준비 제도 때문이야. 이게 이제 가끔 말문장으로 등장하는데, if 지준율이 1이다. 그러면 뭐랑 뭐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 R과 D가 같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H와 M이 같을 수밖에 없어. 즉 신용 창조는 없는 거야. 중앙은행이 찍어낸 딱 그 돈만큼만 시중에 신용이 창출된 거야. 그래서 부분 지급 준비 제도 때문에 H보다 M이 더 크게 된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설명했고 자, 이제 승수를 볼 건데 승수를 봅시다. 승수. 여기까지 질문. 자, 이제 승수를 볼 거다. 통화 승수, 화폐 승수. 자, 어제는 무슨 승수 봤어요? 무슨 승수 봤지? 조세 승수, 뭐 정부 지출 승수, 투자 승수 이런 거 봤었지? 그 개념이 뭐였어요? 정부 지출 승수는 뭐였지? 정부 지출이 한 단위 늘 때 균형 국민 소득이 얼마큼 증가하는가가 정부 지출 승수였고, 그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승수라는 표현을 했잖아. 그러면 여기 통화 승수는 뭐냐? 통화 승수는 뭐냐? 중앙은행이 통화를 본원 통화를 한 단위 늘리면, 한 단위를 증가시키면 시중에 흐르는 화폐 혹은 시중의 신용은 얼만큼 증가하는가? 몇 단위가 증가하는가? 당연히 한 단위보다 크게 증가할 테니까 승수라고 표현하겠지. 그래서 이게 통화 승수다. 중앙은행이 돈을 한 단위만큼 더 찍어내면 시중의 화폐 혹은 신용은 얼만큼 흐르고 있는가를 보는 게 통화 승수가 되는 거죠. 어떻게 계산할까? 계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용어를 좀 정의를 해야 돼요. 용어를 정의한다. 자, 용어 첫 번째, 현금 보유 비율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아까 말했다시피 지급 준비율을 정의를 해야 돼. 지급 준비율. 근데 현금 보유 비율에 사실 두 가지 버전의 공식이 있어. 그래서 하나는 현금
통화 비율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현금, 예금 비율 이게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현금을 직관적으로 뭐라고 했었죠? 현금을 직관적으로 뭐라고 했어? 현금을 직관적으로 뭐라고 했었지? 민간이 손에 쥐고 있는 돈, 그걸 현금이라고 했어. 현금. 우리가 아는 용어랑 좀 다르지, 그치? 현금이라는 건 이제 경제학에서 그냥 민간이 쥐고 있는 돈을 현금이라고 하는 거야. 민간이 쥐고 있는 돈. 자, 그러면 민간이 돈을 얼만큼 쥐고 있느냐를 정의할 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야. 전체 흐르는 화폐 대비 민간이 얼만큼 쥐고 있느냐. 이 n분의 c로 정의할 수가 있겠지. 그게 첫 번째야. n분의 c. 그래서 n분의 c. 첫 번째. 이렇게 정의하는 버전이고. 혹은 어떻게 정의할 수도 있어? 민간이 예금을 얼만큼 넣어놓고 손에 얼만큼 쥐고 있느냐로 정의할 수가 있겠지. 즉 n분의 c로 정의할 수도 있고 d분의 c로 정의할 수도 있어. 예금 대비 현금 얼만큼 쥐고 있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예금 1,000만 원 했는데 수중에 100만 원 갖고 있으면 10분의 1만큼을 손에 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둘 다 큰 틀에서는 현금 보유 비율이야. 현금 보유 비율. 현금을 얼만큼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하냐. 직관적으로 잘 기억해야 돼. 손에 얼만큼 쥐고 있으려고 하냐. 자, 그러면 이제 현금 예금 비율은 d분의 c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당연히 내 기억에 회계사에서는 100% 얘만 나왔어. 타 시험에서는 얘가 가끔 나왔는데 이제 회계사에서는 100% 얘만 나왔다. 그래도 처음 기본 강의니까 한 번씩 도출은 해볼 거다. 자, 다음 지급준 비율은 사실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법정 지준율이고 그 다음에 초과 지준율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 지준율 더하기 초과 지준율. 지급준 비율은 법정 지준율 더하기 초과 지준율이래. 이 얘기는 사실 뭐냐? 이전에 지급 준비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법적으로 정해놓은 지급 준비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초과 지급 준비금이 있다는 거야. 초과 지급 준비금. 이게 무슨 얘기일까? 초과 지급 준비금이 이제 갑자기 등장했지. 초과 지준율, 초과 지급 준비금.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예를 들어서 아까 1,000만 원을 갑이 예금을 했어. 근데 그냥 약간 퉁쳐서 지급 준비율이 0.1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세히 살펴봤더니 법적으로는 5% 갖고 있으면 된대. 그냥 수치 예를 내가 드는 거야. 5%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추가적인 5%는 은행이 불안해서 자기 망할까 봐 불안해서 초과로 갖고 있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지급준비율은 법적으로 정해놓은 지준율에다가 초과 지준율을 합해서 즉 법정 지준금 더하기 초과 지준금을 합해서 지급준비금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하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지급준비율은 법정 지준율보다 낮을 수 있어? 없지. 법정 지준율을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고 더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차이일 뿐이지. 그렇지? 그래서 문제에서 지급준비율을 설명할 때 법정 지준율은 몇 %고 초과 지준율은 몇 %다 하면 지급준비율은 두 개를 합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좋았어. 그럼 지급준비율은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정의하면 어떻게 돼? 이미 여러분도 배웠다.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예금 대비 지급준비금을 얼마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D분의 R이 된다. 그래서 지급준비율은 예금 대비 지급준비금을 얼만큼 갖고 있어야 되냐. D분의 R이야. D분의 R. 자, 그러면 이제 통화승수를 계산할 건데 통화승수는 H 대비 M이 얼마인지를 보는 거야. H 대비 M이 얼마냐 이걸 보는 거야. 그러면 H는 뭐 더하기 뭐? 외우라고 했지. H는 뭐야? H 하이 파워드 머니 본원 통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둘 중에 하나. 민간이 손에 쥐고 있거나 은행 어디에 있거나 창고에 지급준비금으로 있거나. 그래서 C 플러스 R, H는 C 플러스 R, 그리고 M은 C 플러스 D. 요거까지는 똑같은데 두 번째 버전으로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버전. 자, 분자 분모를 D로 나눠줘. 분자 분모를 D로 나눈다. 나누기 D. 그러니까 분자 분모를 D로 나눠준다. 해보면 어떻게 돼? C 나누기 색깔 내려고. 자, 이렇게 되겠죠. 분자 분모를 D로 나눴다. 그럼 일단 얘는 얼마야? 1이지. 자, 얘는 뭐예요? 얘가 방금 뭐라고 했어? 현금 예금 비율이라고 했고 얘를 보통 교과서 나를 포함한 보통 교과서에서 K라고 많이 표현해. 소문자 K. 그리고 얘를 보통 Z 가지고 많이 표현해. KZ. 네, 약속이야. 그러면 D분의 C는 K가 되는 거고 여기 D분의 C 똑같이 K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분의 R은 뭐예요? D분의 R 뭐였지? 여기 지급준비율. D분의 R은 지급준비율. Z. 그래서 첫 번째 공식 여러분 회계사에서 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 공식이 뭐다? K 플러스 Z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Z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Z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Z분의 K 플러스 1. 통화량이 한 단위 늘면 본원 통화가 한 단위 늘면 시중의 통화가 혹은 시중의 신용이 그거보다 크게 증가한다는 거야. 여기 선생님 분자가 더 작은 것 같은데요? 아니지. 얘가 뭐였어? Z가. 지급준비율은 1보다 작은 거잖아. 지급준비율은 1보다 작은 거야. 그럼 분자가 당연히 큰 거고 이 값은 당연히 1보다 클 것이다. 자, 만약에 아까부터 계속 설명했지만 지급준비율이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이 통화승수 얼마? 1이 되는 거지. 즉 신용창조가 안 일어난다고 했었지. 지급준비율이 1이면 부분지급준비 제도가 아니고 은행이 예금을 받으면 전부 다
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맡겨놔야 되니까 그럴 때는 신용창조가 안 일어난다. 그럴 때는 통화승수, 화폐승수가 1이 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화폐승수가 1보다 크게 된다. 문제에서 얼마든지 줄 수 있겠지. 그래서 통화량이 얼마다, 현금이 얼마다, 뭐 예금이 얼마다. 그러면 그거 바탕으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공식만 외우면 되냐? 안 돼. 회계사에서는 이렇게 뭔가 응용해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 도출 과정은 까먹어도 돼. 도출 과정 여러분들 몰라도 되지만 도출 과정 말고 뭐는 기억해둬야 된다? H가 뭐고 M이 뭔지 이런 거는 다 기억해야 돼. H가 뭐고 M이 뭐고 그리고 현금 예금 비율이 어떻게 정의가 되고 이런 건 다 기억해야 된다. 오케이.